당신의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어도 정작 필요할 때 한 푼도 쓸 수 없다면 어느 날 김영수 씨 70대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비 3천만 원이 필요했지만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당장 가족이 쓰러진다면 그분 통장에 돈을 사용할 수 있나요?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또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여러 상황들, 언제 우리 가족에게 닥칠지 모르는 일들이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방법이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후회하고 싶지 않으시죠? 이런 상황이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준비하면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런 정보가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수 씨 가족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진 그날 밤 김영수 씨는 병원 복도에서 절망했습니다. 어머니의 통장에는 평생 모은 돈 8천만 원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하지만 은행 직원은 냉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은행 직원의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가족이라는 증명서도 소용없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도 가족관계 증명서도 아무 의미가 없었죠. 결국 김영수 씨는 급하게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자만 월 30만 원. 어머니 통장에 있는 돈으로는 20년도 넘게 쓸 수 있는 금액인데 말이죠.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바로 금융실명제 때문입니다. 1993년 김영삼 정부 때 시행된 이 제도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절대 돈을 인출할 수 없도록 하는 철벽 같은 규정이죠. 평상시에는 이 제도가 우리 돈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하지만 정작 위급한 상황에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죠. 더 큰 문제는 또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의식을 잃거나 치매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작성해둔 모든 위임장이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판단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기 때문이죠. 그럼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타인의 재산을 건드릴 수 없거든요. 실제로 전국의 은행에는 이런 사연들이 매일 접수됩니다. 박민호 씨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신데 치료비를 못 내겠어요. 이정숙 씨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통장을 찾을 수가 없어요. 최성희 씨 남편이 의식불명인데 생활비가 떨어져 가요. 하지만 은행 직원들도 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안타까운 사연이라도 규정은 규정이니까요. 그럼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을 뿐이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바로 금융거래 위임장입니다. 금융거래 위임장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직접 은행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리 지정한 사람이 나 대신 돈을 인출하거나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송미영 씨는 3년 전 어머니와 함께 은행에 가서 금융거래 위임장을 작성했습니다. 작년에 어머니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송미영 씨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준비한 위임장 덕분에 어머니 통장에서 바로 치료비를 인출할 수 있었거든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만약 위임장이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송미영 씨의 말입니다. 그럼 금융거래 위임장은 어떻게 만들까요? 첫째, 본인과 위임받을 사람이 함께 은행에 가야 합니다. 둘 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요. 둘째, 은행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양식을 작성합니다. 여기에는 위임하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예금 인출만 할 것인지 대출까지 가능하게 할 것인지 등을 정하는 거죠. 셋째,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인감을 찍습니다. 이때 반드시 본인의 의사가 명확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위임장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바로 본인이 치매 진단을 받거나 의식을 잃으면 위임장이 무효가 된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면 그 이전에 작성한 모든 위임장은 효력을 잃습니다. 아무리 공증을 받았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이런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위임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공동명의 계좌는 2명 이상이 함께 소유하는 계좌입니다. 중요한 건 공동명의자 중 1명만 있어도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장혜진 씨는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적금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도 장혜진 씨는 아무 문제 없이 어머니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명의 계좌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위임장은 치매 진단과 함께 무효가 되었지만 공동명의 계좌는 계속 사용할 수 있거든요. 공동명의 계좌를 만들 때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상속세 문제입니다.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계좌를 만들면 나중에 상속이 발생했을 때 그 돈이 누구 것인지 증명해야 할 수도 있어요. 둘째, 증여세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돈을 넣어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거든요. 이런 세금 문제를 피하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를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정말 유용한 제도입니다. 예금자 사전 지정 제도란 계좌 개설할 때 미리 대리인을 지정해 두는 제도예요. 본인이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지정된 사람이 대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위임장과 다른 점은 본인의 판단 능력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수현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정수현 씨는 아버지 계좌 개설 시 자신을 예금자 사전 지정으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아버지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후에도 정수현 씨는 지정된 대리인 자격으로 아버지 계좌를 관리할 수 있었어요. 치매 진단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안심이 됐어요. 위임장보다 훨씬 안전한 방법인 것 같아요. 예금자 사전 지정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계좌 개설 시에만 가능합니다. 기존 계좌에는 추가할 수 없어요. 본인과 지정할 대리인이 함께 은행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단 모든 은행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주요 시중은행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서 계좌 개설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방법들은 모두 사전 준비가 필요한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무 준비 없이 가족이 판단 능력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치매, 정신질환, 발달장애 등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실제 경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호 씨는 어머니가 갑자기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위임장도 공동명의 계좌도 없었죠. 어머니 통장에 있는 5천만 원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김태호 씨는 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엔 복잡해 보였지만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물론 시간은 좀 걸렸지만요. 성년후견인이 되면 법적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은행 거래는 물론 부동산 처분, 각종 계약 체결까지 가능해요. 하지만 성년후견제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신청부터 선임까지 보통 2에서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릴 수 있어요. 둘째,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원 수수료, 의사 진단서 비용, 변호사 비용 등을 합치면 100에서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셋째, 가정법원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재산관리 현황을 보고해야 하고 중요한 재산 처분 시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년후견제도는 사전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는 유일한 법적 해결책입니다. 김태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미리 준비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성년후견제도 덕분에 어머니를 제대로 돌볼 수 있게 되었어요.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께는 꼭 추천하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주로 금융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좀 더 깊이 있는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 신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신탁이란 내 재산을 믿을 만한 가족에게 맡겨서 특정 목적에 따라 관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돈을 인출하는 것을 넘어서 재산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까지 미리 정해둘 수 있어요. 박성민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박성민 씨는 혼자 사는 80대 어르신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해외에 살고 있어서 나중에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재산 관리가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박성민 씨는 조카와 가족 신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본인이 치매에 걸리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조카가 재산을 관리하되
반드시 본인의 요양비와 의료비로만 사용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했어요. 가족 신탁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나중에 내가 정신이 없어져도 내 뜻대로 돈이 쓸 거라는 확신이 들거든요. 가족 신탁의 장점은 매우 구체적으로 재산 사용 목적을 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월 요양원비 200만 원, 의료비 한도 월 100만 원, 나머지는 적립해뒀다가 장례비로 사용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정할 수 있어요. 단, 가족 신탁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방법이에요. 이제 사전 연명의향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연명의향서는 나중에 내가 의식을 잃거나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연명 치료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미리 정해두는 문서입니다. 이선희 씨는 남편을 간병하면서 사전 연명의향서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뇌사 상태가 되었을 때 연명 치료를 계속할지 말지 결정해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의사를 전혀 알 수 없었죠.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 후 이선희 씨는 본인의 사전 연명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자녀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뜻을 미리 정해두면 아이들도 결정하기 수월할 거예요. 사전 연명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온라인으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무료고 절차도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준비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준비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가족들이 그 존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가족들이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내 인생 정리 파일입니다. 조영철 씨는 체계적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 권의 파일에 모든 것을 정리해뒀어요. 은행 계좌 목록, 보험 정보, 유임장 보관 장소, 비상 연락처까지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내 인생 정리 파일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첫째, 금융 정보입니다. 은행 계좌 목록, 증권 계좌, 보험 정보, 대출 현황 등을 적어두세요. 둘째, 법적 문서 정보입니다. 위임장, 공동명의 계좌, 사전 연명의향서 등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기록해 두세요. 셋째, 비상연락처입니다. 주치, 변호사, 세무사, 보험회사 담당자 등의 연락처를 정리해 두세요. 넷째, 개인적인 메시지입니다.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장래 희망사항 등을 적어두면 됩니다. 다섯째, 디지털 자산 정보입니다. 온라인 계좌, 비밀번호, 각종 멤버십, 구독 서비스 등도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여섯째, 중요한 물건의 위치입니다. 인감, 도장, 중요한 서류, 귀중품이 어디에 있는지 기록해두세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비밀번호나 개인정보는 너무 상세하게 적지 마세요. 대신 은행 비밀번호는 아빠, 생일엄마, 생일처럼 힌트 형식으로 적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미숙 씨는 이런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직접 적는 대신 우리 가족만 아는 특별한 규칙을 만들어서 힌트로 남겨뒀어요. 보안도 지키면서 가족들은 알아볼 수 있도록 말이죠. 내 인생 정리 파일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첫째,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세요. 금고나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가족들에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적어도 2명 이상의 가족 구성원은 파일의 위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세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용을 점검하고 수정해 주세요. 넷째, 복사본을 만들어 두세요. 원본이 분실되거나 손상될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죠. 이렇게 많은 준비를 다 해야 하나요? 너무 복잡해 보여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준비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강대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여서 미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인이 갑자기 쓰러지는 걸 보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강대수 씨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는 A4 용지 한 장에 은행 계좌와 보험 정보만 정리했습니다. 둘째 주에는 가장 자주 사용하는 은행에 가서 아내와 공동명의 계좌를 만들었어요. 셋째 주에는 금융거래 위임장을 작성했습니다. 넷째 주에는 사전 연명의향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했어요. 한 번에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지만 한 주에 하나씩 하니까 부담이 없더라고요.
한 달 만에 기본적인 준비는 다 끝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1주차 현황 파악하기. A4 용지에 은행 계좌, 보험, 부동산 등 내 재산 현황 정리. 가족들과 대화해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할지 정하기. 2주차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 가족과 함께 은행에 가서 공동명의 계좌 개설 또는 금융거래 위임장 작성. 3주차 법적 문서 준비. 사전 연명 의향서 온라인 작성. 필요하다면 공증 받기. 4주차 정리와 보완.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을 내 인생 정리 파일로 정리. 가족들에게 파일 위치 알려주기. 이렇게 4주만 투자하면 기본적인 준비는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강대수 씨의 말처럼 완벽함보다는 시작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융거래 위임장, 공동명의 계좌, 예금자 사전 지정 제도. 이 세 가지만 준비해도 대부분의 금융위기 상황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면 성년후견 제도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더 나아가 가족 신탁과 사전 연명 의향서까지 준비한다면 정말 완벽한 대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인생 정리 파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준비를 해도 가족들이 모르면 소용없으니까요. 처음 이야기했던 김영수 씨 기억하시나요?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통장에서 돈을 꺼낼 수 없어서 절망했던 분 말이에요. 만약 김영수 씨 어머니가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 중 딱 하나만 준비해 두셨어도 그런 절망적인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준비할까? 라고 말이죠. 내일 A4 용지 한 장에 내 재산 현황을 정리해 보세요. 이번 주 안에 가족과 함께 은행에 가서 첫 번째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작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오늘 시작하는 그 준비는 단순히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책임감의 실천이며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경제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진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요.